여러분, 2027년부터 코인에 세금이 붙는다는 거 이제 다들 알고 계시죠? 많은 분들이 이 세금 자체에만 엄청 신경을 쓰고 계신데요. 근데 사실 진짜 무서운 건 세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. 세금 고지서 뒤에 숨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훨씬 더 큰 청구서가 있거든요. 자, 한번 구체적으로 상상해 볼까요? 내가 코인으로 2억 원을 벌었어요. 그래서 법에 따라 세금으로 4,345만 원을 딱 냈습니다. 아, 이제 진짜 다 끝났구나 한숨 돌려도 될까요? 글쎄요. 안타깝게도 진짜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. 곧 두 번째, 훨씬 더 무서운 고지서가 날아올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. 아니, 도대체 무슨 고지서가 또 날아온다는 건지 이걸 이해하려면요. 우리나라 법이 주식으로 번 돈이랑 코인으로 번 돈을 어떻게 다르게 보고 있는지 그 근본적인 차이점부터 알아야 합니다. 모든 문제의 시작은 바로 이 단어, 기타 소득입니다. 우리가 주식으로 돈을 벌면 양도소득으로 분류되잖아요. 그런데 코인 수익은 그게 아니라 무슨 강연료나 복권 당첨금처럼 기타 소득이라는 낯선 이름으로 묶입니다. 이게 뭐 그리 대수냐고요? 바로 이 분류 하나 때문에 모든 게 달라집니다. 자, 바로 이럽니다. 이게 숨겨진 함정이에요. 주식으로 아무리 많이 벌어도, 즉 양도소득은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때 소득으로 잡히지가 않아요. 아예 제외돼요. 근데 코인으로 번 기타 소득은요, 단 1원도 빼주지 않고 번 돈 그대로 100% 전부가 건보료 산정소득에 포함됩니다.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오죠. 왼쪽 주식 수익을 보세요. 건보료에 아무 영향이 없어요. 피부양자든 지역가입자든 직장인이든 상관없습니다. 근데 오른쪽 코인 수익을 보세요. 완전히 다른 세상이죠? 피부양자는 자격이 박탈될 수 있고 지역가입자는 보험료가 바로 뛰어오릅니다. 심지어 월급 따박따박 받는 직장인조차도 월급 말고 코인으로 번 돈이 2천만 원을 넘어가면 없던 건보료를 추가로 더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. 자, 그럼 말로만 듣지 말고 이 건강보험료 폭탄이라는 게 현실에서 실제로 어떻게 터지는지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. 아마 숫자를 직접 보시면 그 충격이 확 와닿으실 겁니다. 여기 A씨라는 분이 있습니다.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경우예요. 지금 직업이 없어서 다른 소득은 전혀 없고요. 그래서 부모님 밑에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. 그런데 이분이 2027년에 코인 투자로 대박이 나서 2억 원이라는 큰 수익을 냈어요. 자, 여기서부터 도미노가 순서대로 착착 쓰러지기 시작합니다. 먼저 2억 원이라는 소득이 생겼죠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연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안 되는데 이걸 그냥 10배나 넘어버렸잖아요. 그러니까 다음 단계, 피부양자 자격이 그냥 자동으로 사라져버립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독립적인 지역가입자가 돼서 자기 소득에 맞게 알아서 건보료를 내야 하는 신세가 되는 거죠. 자, 첫 번째 고지서는 예상했던 대로입니다. 2억 원 수익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고 여기에 22%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 4,345만 원. 일단 이건 깔끔하게 냈습니다.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에 11월부터 시작됩니다. 뜬금없이 이런 고지서가 매달 집으로 날아오는 거예요. 새로 내야 할 건강보험료가 매달 무려 133만 6천 원. 아니, 작년에 코인으로 돈 번 거 말고는 지금 당장 버는 돈이 하나도 없는데도 이 돈을 매달 내라는 겁니다. 그리고 이게 한두 번 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. 1년 내내 무려 12개월 동안 매달 선 130만 원이 넘는 돈을 계속 내야 합니다. 이걸 다 합치면 얼마일까요? 1년 동안 건강보험료로만 1,600만 원이 넘는 돈을 추가로 내는 셈입니다. 세금은 세금대로 4천만 원 넘게 되고 이건 또 이거대로 별개로 내는 거죠. 이걸 보시고 아, 나는 피부양자가 아니니까 괜찮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? 천만에요. 이 건보료 폭탄은 사실상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? 자, 정리해 드릴게요. 피부양자는 방금 보셨듯이 자격 상실 위험이 가장 크고요. 자영업자 같은 지역가입자는 어떻게 될까요? 코인 수익이 소득 점수에 그대로 100% 반영되니까 보험료가 그냥 바로 오르는 겁니다. 마지막으로 직장가입자, 나는 월급에서 떼가니까 상관없잖아 하시겠지만 월급 말고 코인 같은 다른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어가면 월급에 대한 건보료에 더해서 추가 보험료를 또 내야 합니다. 그러니까 사실상 아무도 이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죠.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소식이 하나 있긴 합니다.
바로 국민연금인데요. 국민연금 보험료는 산정 방식이 달라서 코인으로 돈을 벌었다고 해서 연금 보험료가 오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. 이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자, 이제 문제가 뭔지는 확실히 아셨을 겁니다. 그럼 제일 중요한 거. 그래서 도대체 우리는 뭘 어떻게 준비해야 하냐?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봐야겠죠? 2027년이 오기 전에 꼭 챙겨야 할 것들입니다. 첫째,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이후에 판 것부터 적용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. 둘째, 의제 취득가액이라는 제도를 꼭 활용해야 합니다.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2027년 이전에 산 코인은 내 실제 매수 가격이랑 2026년 마지막 날 시세 중에 더 비싼 걸 내 원가로 쳐준다는 거예요. 절세 아주 중요하겠죠?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,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가면 모의 계산기가 있거든요. 여기에 내 상황을 넣고 예상보험료를 꼭 직접 계산해 보세요. 숫자를 직접 눈으로 봐야 제대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. 물론 투자 금액이 크시다면 세무사 상담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고요. 결국 마지막 질문은 이것일 겁니다.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이 엄청난 부담을 주는 과세안이 과연 2027년에 이대로 시행될 수 있을까요? 막상 시행되면 투자자들의 반발이 정말 어마어마할 텐데요. 어쩌면 그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돼서 코인 수익을 건보료 계산해서 빼주는 식으로 법이 바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?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